안녕하세요. 천안 두정중학교 2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황정호 선생님입니다. 어, 얘들아, 추석 잘 보냈나요? 선생님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지금 집에서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수업 내용까지 같이 한번 준비하려고 지금 선생님도 방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저번에 영상 우리 선생님이 교과서 정리하는 영상은 늘 그냥 이렇게 교과서 메인 화면을 두고 선생님이 형광펜하고 빨간펜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도 인사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추석 명절 잘 보냈냐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리고 어쩌면 이제 그 다음 주까지도 연장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정된 거는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에는 교과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이 학습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를 먼저 준비할 거기 때문에 교과서를 먼저 준비를 해주고요. 기술과정 1권 준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언제까지, 쌤, 언제까지 기술과정 1권 준비해야 되나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기말고사 때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과정 1권과 2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모두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1권과 2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권 아직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아올 때 몇 권을 가져올지는 선생님이 다음 주 강의 때 한번 계획을 좀 짜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 준비할 거는 교과서 정리할 거니까 교과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늘 선생님 교과서 정리할 때 준비하는 것처럼, 빨간 펜하고 형광펜, 그리고 준비할 수 있다면 뭐, 선생님 밑줄 그을 때 자를 쓸 거니까 이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 색깔 있는 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하고 좀 다르게, 선생님이 이번 시간 강의는 지금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해요. 이게 에어팟 프로인데, 선생님이 그냥 생모으로 이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하니까 소리가 좀 울리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에어팟 프로를 통해서 동영상에 선생님 소리를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있길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질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는 좀 잘 들리지 않을까. 하지만 잘 들리는 만큼 선생님이 소리 세는 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목소리 삑살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도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명절 인사를 선생님이 추석 시작하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못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시간 보내고 아마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과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세팅을 얘들아 바꿀게. 선생님이 엄청 높은 삼각대 하나를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바꿀 겁니다. 잠깐만. 자, 이제 교과서가 확대돼서 보이죠? 이 정도 높이면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별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전체 교과서 다 반듯하게. 오케이. 됐나? 자, 이 정도 세팅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교과서 230페이지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234페이지까지 볼 거야. 그래서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같이 교과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을 치고 그리고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면서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230페이지 여러분들 같이 펴보세요. 책 없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책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 그런데도 집에 책이 없는 사람들은 노트를 따로 준비해서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 정리한 내용을 노트에다 옮겨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지, 우리 이제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 이 내용들, 오늘 한 내용들을 학습지로 정리할 텐데, 교과서 내용을 잘 들어놓으면 미리 학습지를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230페이지. 우리가 지난 1학기 때는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에서 선생님이 투입 과정 산출까지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건설 기술 시스템이라는 것의 투입 과정 산출 중에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실제 건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단계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의 안에는 계획과 설계, 그리고 시공과 관리라는 또 세부적인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할 내용이 바로 여기 건설 구조물 생산 과정에서 계획과 설계, 그 다음 시공과 관리까지 이 내용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 중에 이 과정에 있는 세부적인 3단계, 즉 실제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단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차근차근 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 선생님이 쭉 읽을게. 건설 구조물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의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1번 건설 계획인데 자, 여러분들 건설 계획 중요하겠죠? 자, 건설 계획은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건설 계획은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과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건설 계획의 단계에서는 실제로 아직 건설 구조물을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건설 계획에는 크게 이렇게 6가지의 계획 단계들이 나와 있는데 그 6가지 계획 단계를 하나하나 봐보죠. 첫 번째. 첫 번째는 평면 계획인데 이 평면 계획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행동 양식과 동선을 고려해서 각 공간의 규모와 배치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침실과 거실, 안방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래서 이에 대한 평면 그 자체를 좀 살펴보는 거고 집 내부에서의 배치를 보는 것이 평면 계획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배치 계획. 평면 계획과 배치가 좀 비슷한데 차이점은 뭔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배치 계획은 건물 외부의 그런 위치들을 따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조, 태양이 비치는 거나 풍향, 바람이 오는 방향이나 아니면 사생활 보호, 그러니까 건물에 창문이 얼마나 있을지,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 구조물의 외부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고 내부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한다면 평면 계획에다는 내부, 그리고 배치 계획에다는 외부라고 적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설명이 바로 여기 왼쪽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이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지를 살펴볼 때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필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환경계획. 자, 환경계획은 쾌적한 생활을 위해 녹지 공간, 에너지의 생산과 보존 방법, 친환경 요소 등을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친환경 건설이 많아지고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환경계획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또 건설 구조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천안 두정중학교 같이 얘기할 때 우리 두정중학교 근처에는 아파트와 빌라들이 많은데 두정중학교를 갑자기 초가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뜬금없잖아. 그래서 주변과의 어떤 조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교통계획. 자, 현재의 교통 실태를 조사하여 건설 구조물이 지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우리 온도, 자가 진단하고 온도 체온 측정하기 위해서 정문을 이용해서 학교를 등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정문을 이용해서 등교를 하다 보면 우리 정문 등교하는 앞에 도로가가 얘들아 양쪽 1차선밖에 없잖아. 근데 사실 그쪽으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선생님들이 거기 앞에 나와서 교통지도를 도와주시는 건데 이런 유동인구가 많을 것 같은, 그러니까 차가 많이 다닐 것 같은 것을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좀 더 넓힐 수 있다면 넓혀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집 한 채에 뭐 자동차 2대를 계산해서 뭐 자동차가 집에 뭐 2배가 되는 게 뭐 맞을 것 같다. 아니면 집과 자동차가 한 대씩인 집안이 좀 많을 것 같다. 라는 내용들도 미리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조형계획인데, 자, 조형계획은 형태, 색채, 질감 등 조형 요소와 통일, 변화, 조화 등 조형 원리를 이용. 무슨 얘기인지 뭐 미술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는 집을 지을 때 어떤 내부가 아름다운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외부로서 보기 좋은 그런 색깔을 맞춰주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의 조형,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이 통일된 요소들을 확인하면 좋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구조계획. 자, 구조계획은 건설 구조물을 지을 때 우리가 안에다가 그 밑에다가 흙도 다진다고 그러고 토공사도 한다고 그러고 골조공사도 한다고 하는 것처럼 건설 구조물이 나중에 받게 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건설 재료와 구조 양식을 결정하는 단계가 구조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설 계획의 총 6가지는 이렇게 구조 계획부터 총 조형 계획까지 6가지의 계획 단계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살짝 밑줄만 조금만 주면, 자, 평면 계획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행동 양식과 동선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 계획에서는 여러분들의 건설 구조물의 외부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체크할 부분이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두면 좋겠고요. 자, 환경계획, 친환경 요소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다음 교통계획에서는 교통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가 안전한, 그래서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교통수 안전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통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중요하고, 조형계획은 조형 원리 정도만 밑줄 치겠습니다. 구조계획, 안전성,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주면 건설 구조물을 처음 짓게 될 때 어떤 비용도 절감하지만 좀 더 튼튼한 건설 구조물을 질 수가 있겠죠. 자, 바로 다음 장 231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231페이지는 이제 건설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 계획까지 했으니까 이제 직접 건설 구조물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어질지 그 내부를 우리가 직접 구상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설 설계 단계 중요하겠죠. 자, 건설 설계. 자, 건설 설계는 밑줄 치겠습니다.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구조물의 형태를 도면에 표현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 3단계의 순서로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단계, 얘가 2단계, 실시 선대가 3단계. 그러면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쌤, 글씨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쌤, 원래 글씨 진짜 잘 쓰는데. 미안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설계의 첫 번째 단계인 계획 설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사실 지금 계획 설계를 설명할 때 얘들아 있잖아. 선생님이 에어팟 프로로 영상을 여러분들 수업하려고 찍는 거 지금 처음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담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기 소리가 굉장히 많이 셀 것 같아. 원래 노래 부르면은 공기 반 소리 반이 좋은데 사실 영상을 촬영할 때는 공기 0, 소리 100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공기 소리가 많이 새지 않을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자, 계획 설계. 계획 설계는 사업주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스케치나 모형 등으로 표현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말 그대로 내가 완성됐을 때 어떤 모양을 가지면 좋을지 말 그대로 스케치를 하는 단계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옮기는 단계. 그래서 보통은 이 계획 설계 단계는 스케치로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건 스케치나 모형 등으로 표현한다는 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 기본 설계. 자, 기본 설계는 사업주와 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도면. 자, 이제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짜보는 거지. 그래서 이 도면에 대한 종류가 바로 이 아래쪽, 이 4가지가 대표적인 도면들이 있는데, 이 4가지 대표적인 도면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류가 평면도, 단면도, 배치도, 인면도 등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뭘지. 자, 평면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 이쪽에 그림에 보면, 평면도는 건물을 일정한 높이에서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평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면적, 출입구, 창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건물의 내부가 보이잖아, 얘들아. 내부가. 그래서
어디서 본 모양이야?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평면도. 그래서 여기를 잘라낸 거야. 이거는 내부가 보입니다. 평면도 내부. 건물 내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평면도의 형태는 이 안에 부분들의 세부적인 것이 보인다는 점.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면도. 자, 단면도. 건물을 수직으로 잘라서, 이거 둘 다 잘랐다는 거야. 얘도 잘랐고, 잘랐고, 수직으로 잘라서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거 뭐냐면, 우리가 사실 건물을 옆에서 보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계단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 근데 마치 잘라서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그러면 실제 각 공간의 높이. 자, 이 사람 모양이 있죠? 자, 이 사람의 키에 대비했을 때 천정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 옆쪽이면 창문인데 이 창문의 크기는 얼만큼이 되는지, 계단의 높이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공간의 높이, 층의 높이, 창호의 높이 등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도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 배치도야. 자, 배치도. 건물이 위치한 대지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야. 자, 평면도랑 똑같아. 같이 위에서 바라봤는데, 배치도의 경우는 뭐야? 위에서 바라봤지만, 외부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지붕을 통해서 안쪽이 안 보이잖아. 지붕까지만 볼 수 있잖아. 대신에 이거의 장점은 뭡니까? 그 주변 요소들. 자, 이런 풀들이나,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숫자 4라고 하는 그런 동서남북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위까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건물의 위치나 방위, 모양, 통로, 입구 등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이 집을 들어갈 때 이쪽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건물 안에 여기 정원들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 등의 겉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도면이 바로 배치도겠죠. 이걸 우리는 기본 설계 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인면도. 자, 인면도는 건물의 외부를 전면, 후면, 측면에서 본 모양입니다. 외부를 전면, 후면, 측면에서 본 모양. 자, 지금의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면도는 측면에서만 바라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물의 높이, 창문의 모양, 마감 재료 등을 알 수 있다는 게 뭐야? 지금 여기서는 건물의 지금 외벽이 뭘로 색칠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인면도를 살펴보게 되면 옆에서 색칠된 건물의 벽면 색을 알 수가 있어. 창문의 색깔도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이 나무가 지어진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울타리 등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배치도와 인면도는 둘 다 외부에서 우리가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외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본 설계 때 이러한 이 네 가지의,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도면들도 추가적으로 더 있거든.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의 도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사게 되거나 집을 구경 가게 되면 모델하우스에서 이런 도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인 실시 설계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시 설계는 자재의 세부 치수, 색깔, 조립 방법 등 실제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나오면서 중요한 부분 뭐야? 실제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냐? 이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볼 수는 있는데, 실제 그 재료로 콘크리트가 들어가는지, 벽돌이 들어가는지 정도까지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면도를 통해서, 이게 벽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벽돌의 크기가 한 개에 몇 개짜리를 쓸지. 그런 정도까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나사로는 뭘 사용을 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세부적인, 뭐, 재료의, 뭐, 콘크리트로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다 우리가 방음이 되기 위해서 뭐 스티로폼을 넣는다든지 단열재라고 하죠. 단열재, 방음제 등을 넣는 거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종류들이 상세도, 재료표, 설비도, 시방서 등이 있는데 어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할 때 얘기했어. 시방서. 말이 좀 시방서여서 좀 이상하지만 이 시방서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죠. 도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료의 질이나 규격, 시공 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서 이 시방서를 통해서 우리는 건축가들이, 그러니까 실제 건물을 짓는 시공자들이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좀 더 정교하고 상세한 건물을 짓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방서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과서 230과 23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살펴봤고, 자, 이제 다음 장 232, 233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수입 과정 산출의 건설 기술 시스템에서 지금 건설 계획과 건설 설계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시공과 관리로 가겠죠.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건설 구조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2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2. 선생님,
물 한 잔 마시고. 아, 자, 23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32페이지는 건설 시공과 관리라고 나와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 구조물을 짓는 그런 단계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또 보죠. 건설 시공은 설계 도면에 따라 실제 건설 구조물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자, 이제 실제 건설 구조물 짓는 거야. 여기도 밑줄 쳐야겠죠? 건설 시공은 설계 도면에 따라 실제 건설 구조물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건설 시공 과정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착공 준비, 가설 공사, 토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설비공사, 마감공사, 완공의 순으로 8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진행되는 8단계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착공 준비입니다. 착공, 쌤, 착공이란 말이 뭐예요? 도착하다, 공사하는데. 그 말이 뭐야? 공사를 실제 착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주변 환경과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집안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자, 지금 이 두 분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건물을 짓는데 수평이 잘 맞는지 확인하고 길이 등을 측정하고 있는 거야. 그 면적 전체를. 그래서 맨 처음 착공 준비에서 하는 단계가 미리 여기에는 건물이 적합하게 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설공사. 가설공사도 사실 여러 가지 공사들 중에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예요. 본공사를 위해서 사용될 임시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다. 가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건물. 임시로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임시로 뭔가 만들어놔. 여기서 임시로 만들어둘 것은 뭐야? 내가 배고플 때. 공사를 하다가 지칠 거 아니야. 근데 쉴 공간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짓고 있는 막 콘크리트 다 부어놨는데 거기 앉아 쉴 수 있어요? 못 쉬죠. 그러면 어디서 쉬는 거야? 이런 가설 공사를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곳에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 공사에는 종류가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잖아. 근데 그 페인트 칠을 할 때 줄에 매달려 가지고만 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얘들아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외부에다가 울타시로 어떤 판을 만들어 놓는 거야. 사람이 딛고 일어설 수 있게 이런 판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놔요. 이런 판들을 이렇게 판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놔.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올라서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데 그럼 건물 외벽에 있는 모습들도 모두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 비계라고 불러요. 비계.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나오는 그 비계라는 그 맞춤법과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비계는 왼쪽 위에 설명이 있는데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판과 같은 임시 가설물, 발판을 만들어 오는 거야. 여기서 비계라는 말은 영어로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학습지 정리할 때 비계에 대해서 필기하면서 알려줄게. 그래서 울타리나 받침대, 비계, 식당 등을 만들고 공사 후에는 해체한다. 식당도 만들어. 밥 먹을 장소가 필요하니까. 맞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토공사. 건물을 짓기 위해 주변에 흙을 파거나 흙을 운반하여 쌓는다. 쌤이 얘기했었죠. 건물 지을 때 안쪽에 흙이 단단하게 미리 집안이 다져져 있어야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흙이 너무 약한 흙이면 흙을 파내기도 하고 또 흙이 지나치게 적으면 흙을 다시 운반하여 쌓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공사는 흙토자를 써서 흙과 관련된 흙 파기, 흙 쌓기를 하는 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그래서 토공사에다가는 흙 파기, 흙 쌓기. 사실 흙 쌓기는 흙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하고 있는 토공사의 3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기초공사.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초는 뭡니까? 철골을 통해서 이런 튼튼한 철골을 통해서 건물이 이제 위로 쭉 올라가는데 견딜 수 있는 그런 임시 장비들, 그러니까 임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나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기초를 만드는 과정이 기초공사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건물 건설 지는지 대충 좀 살펴보게 착공 준비했어. 그 다음에 밥 먹고 우리가 쉬고 건물 지을 때 외벽에서 칠하고 해야 되니까 가설공사 맞춰놨습니다. 이제 흙 팠어요. 흙 파놓고 흙 막아놨어. 튼튼하게 흙 밟아서 다져놨어.
자, 이제 기초공사, 그 밑에 들어갈 거 견딜 것들 있잖아. 우리가 밑 튼튼하게 해줘야 견뎌내니까. 그 튼튼하게 해주는 거까지 마쳤으면 이제 건물을 쌓아 올라가야겠지. 자, 다섯 번째, 골조공사입니다. 골조공사는 우리가 목재로 짓게 되든 벽돌로 짓게 되든 콘크리트를 짓게 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둥이라든지 그 전체를 받쳐줄 수 있는 프레임, 틀, 이런 틀들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그거를 철로 할지 나무로 할지는 뭐 그 목조공사, 철골공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뼈대, 사람의 살이 붙기 위한 갈비뼈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이 뼈대 공사라고 해서 우리는 뼈골자를 쓴 골조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조공사는 목재나 벽돌, 철근, 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벽체나 기둥, 보, 바닥 등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는 뼈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골조공사고, 자, 여섯 번째, 설비공사. 자, 이제 뼈대를 만들었다면, 이제 사람이 그 안에 심장이 있잖아. 사람의 몸에.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우리 내장기관 있잖아? 그 내장기관을 넣는 단계예요. 그 안에다가 냉난방. 우리가 냉수나 온수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보일러도 설치하기도 하고, 급 배수, 그러니까 물을 쓸 수 있는 수도를 설치하기도 하고, 위생 설비도 하기도 하고, 전기 및 통신. 이제 건물이 작동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설비 공사를 하는 것들이 바로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냉난방, 급배수, 전기, 통신, 엘리베이터를 하는 단계가 설비 공사. 자, 그럼 뼈대도 만들었어. 내장도 모두 다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다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건물을 지어 올라가겠지? 자, 일곱 번째 마감 공사입니다. 자, 이제 툭툭 막아야 되잖아. 꼼꼼하게. 자, 꼼꼼하게 막고 색칠도 해야 돼. 그러니까 마감 공사의 단계에서는 물이 새지 않는 방수공사, 지붕을 통해서 막는 공사, 내외벽 공사, 창호 공사, 창문을 통해서 건물의 외벽을 튼튼하게 막아주는, 그래서 건물의 내외부를 보호하고 치장하는 단계입니다. 내외부를 보호하고 치장하는 단계. 말 그대로 우리의 살이 붙는 단계예요. 예, 살이 붙는 단계. 그래서 겉에 이제 우리가 옷을 입고 살이 붙고 살이 붙었으니까 이제 옷을 입고 꼼꼼하게 예쁘게 하는 치장. 치장이란 말이 뭐 화장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감공사에서 방수공사, 지붕공사, 내부공사, 창호공사 등을 해서 내부를 보호하고 치장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완공. 공사에 사용된 임시시설물 및 재료 등을 정리하고 공사를 마무리한다. 뭐, 여덟 단계는, 뭐, 맨 마지막 단계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건설 시공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건설 시공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근데 이번 단계가 뭐야? 3단계? 건설 시공과 관리잖아. 시공까지 다 했어. 지었어. 그럼 이제 그 사후 관리가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려면, 그래서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233페이지 위에 보면 건설 구조물이 정해진 기간 내에 튼튼하게 건설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설 관리는 건설 구조물이 시공되는 전반적인 과정과 시공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우리는 건설 관리라고 합니다. 건설 관리에는 공정 관리, 품질 관리, 환경 관리, 안전 관리, 원가 관리, 사후 관리가 있고 이 밖에 기계, 자재, 노무 관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설 관리에 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관리 내용들이 바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아래쪽에 첫 번째부터 보면 공정, 공사의 일정이라는 말이에요. 공사 일정. 자,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가 진행대로 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단계. 품질 관리. 쭉 여기는 쌤이 그냥 읽어보기만 할게. 건설 구조물의 규정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재와 시공 과정을 관리하는 단계.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는 단계.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육을 하는 관리. 주어진 예산 안에서 구조물을 짓기 위하여 자금의 지출을 관리하는 원가 관리, 건설 구조물이 완성된 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해주고 보수해주는 사후 관리까지 총 8단계, 총 6가지의 관리와 이외에 기계, 자재, 노무 관리가 있다고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설 시공과 관리에 대한 설명이고, 그 아까 얘기했던 투입 과정 산출에서 과정 단계의 맨 마지막 세 번째 시공과 관리 단계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단계를 통해서 이 건설 구조물이 완성이 되고 관리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건설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건설 구조물의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살펴보고 맨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건설 기술 시스템에서 시공은 투입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뭐였어? 투입 과정 산출 중에 우리 어느 단계 왔습니까? 과정 단계 맞죠? 그래서 시공은 과정에 해당하죠. 건물을 짓는 과정에. 그래서 아니옵니다. 건설 설계 단계에서 도면을 작성한다. 건설 설계? 아까 건설 설계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 자, 도면을 작성. 건설 설계 단계에서 도면 작성하죠. 기본 설계서. 맞지? 그래서 설계도를 작성한다 해서 도면. 도면이라는 말 자체가 설계도니까.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도면 작성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 우리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교과서 234페이지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보죠. 자, 수원화성의 계획적인 축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중요하게 볼 부분은 바로 화성 축조에 사용된 건설 장비입니다. 이 화성 축조에 사용된 건설 장비, 별표 쳐두고,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르래의 원리를 통해서 볼 건데, 밑줄 먼저 필기만 해놓죠. 도르래의 원리. 이 도르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지금 다음 시간에 학습지 정리를 할 때 같이 설명을 할까? 아니면 한 시간을 아예 따로 띄어서 여러분들과 도르래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좀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적은 힘으로 이런 큰 돌과 많은 자재들을 어떻게 해서 옮길 수 있었는지 그 기술적, 과학적인 원리가 바로 도르래의 원리거든.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볼지 다다음 시간에 볼지는 선생님이 조금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축조에 사용된 건설 장비는 거중기와 농로, 유형거 이 세 가지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 학습지를 통해서 수원화성의 계획적인 축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색다른 컨텐츠로 하나 해가지고 기술 과학적인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 좀 더 남았네 하지만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수원화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이번 시간 정리 멘트 하겠습니다. 자,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곽이다. 수원화성의 시공 과정은 화성성역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석수, 목수, 미장의, 칠장이 등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시공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공사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원화성의 주재료가 바로 돌과 벽돌이었는데 이 돌과 벽돌이 굉장히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벽돌을 가마에 굽고 목재로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건설 장비로서 공사 기간을 처음 예상보다 단축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건설 장비가 바로 거중기, 농로, 유형거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학습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교과서 230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정리한 시간이었고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 에어팟 프로를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서 선생님 목소리가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맨날 들을 때 우리 2학년 학생들 미안하게도 소리를 볼륨을 좀 크게 해서 들었을 거야. 선생님 마이크 새는 소리나 목소리 자체가 작게 들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더 크게 들릴까 좀 걱정이에요. 사실 선생님은 녹음과 영상 녹화를 하면서 내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영상을 볼 수 있게 선생님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지금처럼 2학년 학생들 수업 열심히 듣고 어려운 내용 있으면은 영상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좀 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아름다운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지나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동안에 우리 또 알차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학습지와 교과서 정리할 거니까 미리 기술과정 1권과 함께 선생님이 나눠주었던 이 학습지까지 같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 끝나고 자, 이제 다시 시작되는 우리 2학기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겠지만 현장에서 만나기 전까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리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서 가을철에 일교차 심한데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